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요즘 내란숙의 윤석열 씨 행태를 보면은 참 구질구질하다는 표현 자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보시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겠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대국민 다 말을 한 분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이번엔 체포영장을 응하지 않기 위해서 관저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일선 경호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범죄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자손 대대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간을 끌어보겠다. 버티면 뭔 수가 나오겠지. 뭔 수가 나옵니까?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자꾸 국힘당이 일부 보수 매체와 단체들이 무슨 호재를 만났냐 떠들어대고 있는데 내란죄 뺀 거 아닙니다. 내란행위 심판합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 회사가 있었어요. 회사원이 그 회사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엄청난 방화를 했어요. 회사가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회사원 회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징계 절차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고 절차 밟아야지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형법에 따라서 이 사람의 방화죄를 따지는 겁니다. 형량을 어떻게 할 건지, 몇십 년의 형을 살릴 건지 그게 헷갈립니까?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헌재에서 그 제목을 정리한다고 하니까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윤석열 측부터 해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간 끌어보려고 했던 전략이 지연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6개월 끌어보고 4월 18일 넘기면 그 알량한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 임기 끝나면 또 무슨 수가 생기겠지. 정말 2022년 5월 9일 날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선서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헌법을 보호하겠다고 한 사람이 맞습니까? 지키겠다고? 어떻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까? 선동질해서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정말 제발 국민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씨는 저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힘당이나 공무원들 중에 그런 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유상임 장관이 최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뭐 반발한 게 맞습니까? 일단은 그 국민 간담회의 내용을 바깥에 얘기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고 여당과 생각합니다. 아무 소통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게 맞습니까? 발언하셨어요? 뭐 본인이 소통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 유 장관도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까? 국무위원들하고도 소통을 안 했으니 그러면 여당하고 그러면 소통을 했느냐.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이게 여당과 상의를 할 소통을 할 문제로 유 장관은 판단을 합니까? 아니요, 당정은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니 중요한 이 절차도 시점에서. 모르고 계세요? 어떤 이미 절차를 11월에 여야 합의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된 내용 아시죠? 추경 원내대표 발표까지 잠깐 기다려 보세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발표했고 그러면 국회가 법에 따라서 절차 밟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아니 절차를 했어요. 의결을 했어요. 헌재도 임명하는 게 맞다고 하고 대법원도 맞다고 하고 헌법학교도 맞다고 하고 정치학자도 맞다고 하고 심지어는 유 장관이 나온 서울대 학생도 맞다고 하고 서울대 교수도 맞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그 여당과 소통할 문제입니까? 자,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12월 3일 날 유연적인 위법적인 계엄 선포됐을 때는 뭐 부르지 않았으니까 안 갔다고 합니다. 해제될 때는 가셨고. 그러면은 그때 이런 비상계엄을 한다고 불렀으면 가서 뭔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야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으니까 반대했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 질문이 쏙 적절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잠깐만요. 대답할 필요는 그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신문이 적절하고 안 적절한 거를 장관이 판단합니까? 우리 그러면 국민이 판단하지요. 좀 기다려 보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오지간 소리가 소리를 지를 권리가 없어요. 무슨 권리로 소리를 지릅니까? 다시 그러면 차분하게 물어보지요. 12월 3일 날 자, 돌리세요. 비상계엄과 위헌적인 계엄이 선포된다고 윤석열 씨가 장관들 불러놓고 얘기할 때 유 장관한테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럼 유 장관은 야당하고 소통이 없었으니까 이런 계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신 있었습니까? 하면 돌이켜보면 불렀으면은 그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부적절한 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제가 아니, 그때 이게 어떤 생각을 부적절합니까? 했느냐를 여쭙는 아니 거예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 얘기도 장관께서 들어보세요. 헌법재판관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을 때 이 간담회에서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을 하셨다면서요. 이 같은 논리라면은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할 기회를 주셔야죠. 얘기해 보세요. 그거를 뭐 반발이라면 반발이고 제 의사 표현이잖아요. 그걸 꼭 그러니까요. 반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을 것 같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왜 그 가정을 해서 거기에 질의에 자, 답을 그러면 요구하는지 가정이요? 그럼 다시 저 있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지금 유상임 1분 장관은 1분. 지금 윤석열 씨가 지금 체포영장에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여 경호처 경호관들 뒤에 숨어서 계속 응하지 않고 이거는 정당하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은 어쨌든 지금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제가 목소리를 높인 거에 대한 지적을 하기 전에 일국의 장관이라면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이렇게 당당하게 의견을 낼 정도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야 됩니다. 국무위원이시기 때문에 내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좀 당당해지십시오. 법과 국민과 역사 앞에서요. 제가 이 얘기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임명되기 전에 한 20여 년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셨죠. 서울대 학생들이 시국선언문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짓밟는 행위이 분명하고 한 10초만 더 1분 드렸죠. 1분 더 드렸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이분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분 더 드렸어요, 이미. 이미 드렸. 1분 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그냥 육성으로 읽겠습니다. 서울대 제자들이 한 얘기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짓밟는 행위 분명하며 정파적 갈등을 떠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다. 네. 그렇지 이정헌. 않게 네.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직에 계신 동안. 예, 장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의 적절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정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가